이것은 요즘 제가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에게는 고등학교 때부터 사이좋게 지내온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10년 넘게 서로 친분이 있던 그런 사이였죠. 친구는 얼마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녀석은 밤중에 혼자서 운전을 하다가 거북길에서 핸들을 제대로 꺾지 못해 그만 벽에 부딪혀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소식을 듣고 큰 충격에 빠진 저는 몹시 슬퍼했고 친구의 가족을 도와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친구의 49제가 끝나갈 무렵 녀석의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으로 찾아가 보니 어머니는 친구의 방을 정리하다가 이런 것을 발견했다며 저에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내 친구 A에게. 풀로 잘 봉해진 봉투의 표지에는 제 이름이 적혀져 있었고 저는 어머니에게 위로 인사를 드린 후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봉투를 뜯어보니 백엔샵에서 팔 법한 노트 한 권이 나왔는데 처음 몇 페이지를 넘기는 동안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게 뭘까 생각하며 한 장 한 장 페이지를 넘겼고 노트의 중간쯤까지 갔을 때 글이 한 줄 써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A도 죽어주기를. 그것은 볼펜으로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꾹꾹 눌러 써진 글자였는데 그것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너무 무서웠던 저는 대체 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절에 노트를 공양해달라고 부탁할까 싶었지만 어느 절로 가야 하는지도 몰랐고 그냥 이 노트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것을 바로 찢어서 소금을 뿌린 후 불태워버렸습니다. 돌이켜보니 친구는 고등학교 때부터 종종 이런 말을 농담처럼 하곤 했었습니다. A 너랑 계속 함께 있고 싶어. 네가 다른 사람이랑 이야기하는 걸 보면 왠지 모르게 화가 나. 저 역시 그 말을 딱히 마음에 담아두거나 그러진 않았고 노트 역시 별 뜻 없는 장난으로 만들어 놓은 걸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너무 무섭습니다. 그날 녀석은 밤중에 홀로 차를 몰고 어디로 갈 생각이었는지 그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노트의 상태로 봐서는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임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대체 녀석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전 아직도 그 친구의 무덤을 찾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학생 때 교토로 수학여행을 갔을 때였다. 나를 포함한 여자아이들은 여행을 왔다는 설렘과 함께 연애 이야기로 수다를 떨었고 우리는 새벽 2시 반이 다 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다. 나는 익숙한 곳이 아니면 쉽게 잠이 들지 않는 편이었고 그날도 피로감에 졸음이 오긴 했지만 3시간 넘도록 뒤척거리고만 있었다. 드디어 서서히 잠에 빠져들 무렵 옆에서 자고 있던 친구가 꾸물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괜찮아. 다르지만 친구는 중얼중얼 잠꼬대까지 했고 이대로는 아예 못 자게 돼 싶어서 귀를 막으려고 했다. 그 순간 귓가에 친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6시 반이네요. 네, 알겠어요. 주의할게요. 친구는 잠꼬대인데도 너무도 냉정하고 사무적인 말투로 그렇게 분명하게 말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는 없었지만 괜히 소름이 끼쳤다. 다음날 아침 우린 졸린 눈을 비비며 아침 6시에 일어났고
이불을 깬 뒤 옷을 갈아입으며 오늘 일정은 어떨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폭발음이 들려왔고 깜짝 놀라서 창가에 커튼을 젖혀보니 차량 한 대가 호텔 앞 큰 길에서 불타고 있었다. 패닉 상태에 빠진 우리는 선생님들의 방으로 달려갔고 잠시 후에 사이렌이 울리면서 주의를 요하는 호텔 안내방송이 나왔다. 많이 불안했던 나는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무심코 친구의 손을 잡았는데 고개를 들어보니 간밤에 내 옆에서 자다가 잠꼬대를 했던 바로 그 친구였다. 그런데 딱 6시 반이네. 이 친구는 크게 놀라있는 날 보며 쓴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녀와 나는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친구로 지내고 있는데 그때 그 일에 관해서는 아무리 물어도 말없이 웃을 뿐이다. 도대체 그 사고는 뭐였으며 친구의 잠꼬대는 무슨 뜻이었을까? 내가 군대에 입대하고 막 일병을 달았을 때 일이야. 나는 포병이었고 우리 포대는 초소 근무가 2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탄약고 초소였고 다른 하나는 수송부 초소였지. 한겨울에 야간 근무를 서게 된 나는 나와 계급이 몇 개월 차이 나지 않는 일병급 선임과 함께 탄약고 초소에서 경계 근무 중이었어. 군필자라면 알겠지만 솔직히 초소에서 할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보통 초소에서는 후임들의 참교육이 이루어지는 농담이고 아무튼 나는 평소 친한 사이인 선임에게 서로 무서운 이야기 아는 게 있으면 해보자고 제안을 했지. 내가 그저 그런 흔한 군대 괴담을 이야기하자 선임은 반응이 시큰둥하더니 우리 포대 괴담 하나를 들려줬어. 하루는 모 상병이랑 일병이 초소 근무 중이었어. 늘 그렇듯이 상병은 일병에게 다음 교대 근무자나 간부가 오면 깨우라고 해놓고 초소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고 하더군. 당시 공기가 바짝 들어있던 일병은 FM식으로 열심히 근무 중이었지. 탄약고 초소에는 철문이 있었고 그 문을 지나서 길을 따라 쭉 올라가면 그 끝에 수송부 초소가 그리고 거기서 더 올라가면 민간인들이 사는 마을이 있었어. 그런데 정가! 갑자기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쪽진 머리를 한 할머니가 나타나서는 일병을 부르더라는 거야. 정가! 할머니,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얼른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 그러면 이거 하나 먹어. 그러면서 할머니는 봄에서 바나나 하나를 꺼냈고 일병은 괜찮다며 한사코 거절을 했다고 해. 선임이나 간부에게 적발되면 근무 태만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애초에 야심한 밤에 웬 낯선 할머니가 나타나서 대뜸 음식을 내밀며 먹으라고 하니 얼마나 당황했겠어. 어휴, 이거 하나 먹으라니까. 누구 보기 전에 얼른 먹어. 안 돼요, 할머니. 그럼 이거 먹으면 가실 거죠? 그래. 그러니 얼른 먹어. 결국 그것을 받아든 일병은 껍질을 까서 바나나를 막 한 입 먹으려고 했어. 그런데 야, 이 미친놈아! 니 지금 뭐하노? 선임이 후임의 뺨을 사정없이 때리면서 쌍욕을 퍼붓더래. 정신을 차려보니 일병이 바나나가 아닌 총구를 자기 입에 넣고는 손가락으로 방아쇠에 걸고 있었다는 거야. 글을 쓰다 보니 그때 생각이 나서 소름이 좀 돋는데 그때는 뒤쪽에 무덤도 있었고 날씨도 영으로 훅 떨어졌을 때였거든. 그때 선임이 조금만 늦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하다.